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준비를 해주신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냐 하고 봤더니 문재인은 왜 그토록 이라고 뭐랄까 이게 뒤에 느낌표가 한 5개쯤 붙어 있을 법한 네, 그렇죠. 예, 이런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 현대 적선 빌딩의 조국 저 수석이 전 수석이 인사청문회 사무실. 근데 조국 전 수석이 김현장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 적선 빌딩 김현장 있는 데인데 왜 거기다 하셨을까? 김현장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출입국 관리소인가 뭔가 아니, 법무부 거기- 관한 건물이 그래서 있어요. 그렇구나. 법무부 아니, 관련된 시설. 왜냐면 거기 저 현대 적선 빌딩하고 그 옆에 세양 빌딩에 김현장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현대 적선 빌딩에다 사무실 만들었더라서 우와. 야. 부르기 싫어하는 김현장은 아니, 법무부 저지네. 사무실이 있다니까. 응? 법무부 무슨 뭐 그래요? 사무실이 있어요. 예. 그런가 예전에 뭐 보죠. 그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독수리 빌딩 주인이 고대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건가? 어유 좋네. 네, 뭐 어쨌든 독다방 주인이 뭐 고대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어찌됐건 그럼 제가 이제 주제한 건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토록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을 고집을 할까? 요거 요즘 아주 뜨거운 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이거의 전제는 조국 수석이 뭐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이거거든요. 예.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뭐 요새 뭐 인사청문회 때 논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개 나오는데 다 예. 떠나서 첫째는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게 맞느냐. 예전에 민주당에서 권재진 수석이 MB 말기 때 예. 법무부 장관 때 그토록 난리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영민 의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뭐라고 예. 얘기까지 했냐면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얘기다. 근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인사가 촛불 정부에는 있습니까? 그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그 누구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가 가는 거 부적당하다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연결된 건데 저는 조국 전 수석의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과 관련된 거 발언 뭐 이렇게 페북 뭐 저 죽창가 나오고 뭐 무슨 뭐 있죠 뭐 매국노 나오고 막 애국 나왔잖아요. 이적 얘기 나왔잖아요. 예.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하나 놀란 게 뭐라면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 그만두고 본인이 한두 달 있다가 법무부 장관 갈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모든 정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로키입니다. 무조건. 왜? 조용히 진행할 게 낫지. 어차피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통과 못해도 대통령 임명을 하겠지만 그렇죠. 무리를 이거라 논쟁거리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예. 당에도 부담을 주는 거고 청와대도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것 죽으라고 씁니다. 페북에. 이건 뭘까? 자신감인가? 오만함인가? 어허.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겠지만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간다고 하면 그래 내가 이건 보고 있는다 일단. 일단 좀 참는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아하. 그게 공직자 그런 그러면은- 점에서 저는 부적당하다 보는데 네네. 그러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 좋은 얘기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지 안 잡혀가요. 예, 네. 순수한 마음. 안 잡혀가기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 개혁이 평생의 수건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조국 수석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정치 공학적인 거. 내년 총선 대선 전략이죠. 내년 총선 네. 대선 전략이다. 특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조국이라는 상품이 대통령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대선을 봤을 때 예. 총선을 치를 동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반일 프레임 빼고. 현재 여당에서. 경제 안 좋잖아요. 예. 외교 좋아요? 예. 좋아요? 저에게 평가를 지금 일단 물어보지 마시고요. 경제 안 좋잖아요. 네. 외교 안 진행자도 좋아요. 분위기 휩쓸려야 돼 이럴 때는. 안 좋다 안 넘어가. 능수능란해. 어쨌든 판 안 좋습니다. 예. 그럼 총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이란 건요. 큰 틀에서 개혁 대 반개혁밖에 없어요. 개혁 대 반개혁. 적폐청산 시즌 2, 시즌 3 말고는 치를 수가 없어요. 지금에 있는 일본과의 문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반일 프레임도 예. 개혁 크게 보면 개혁 대 반개혁 세력에 연관돼 있는 거죠. 뭐 일단은 어찌됐건 친일 반일로 나눴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교집합이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개혁 대 반개혁 세력 이 큰 틀에서 가는 거라고요. 예. 촉불 혁명을 통한 촉불 정부 대 적폐 세력. 음. 요걸로 총선 대선을 가야 돼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거기서 내세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검찰 개혁이에요. 예.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겁니다. 이 아마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총선을 치려고 할 거예요. 되면 베스트, 안 되면
적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하. 저는 안 될 거라 보거든요. 야, 일단 핑계거리를 명확하게 네. 찾을 수 있다. 네. 아. 그리고 대선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보시면은요 조국 수석의 지역 기반을 보셔야 돼요. 예. 부산입니다. 부산이죠. 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세력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보수정당. 예. 보수정당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저 9년도 8년도냐? 9년도인가요? 그 삼당 합당을 이루어진 아, 예, 예. 삼당 합당은요. TK를 기반으로 하는 민정계 강송부서하고 PK를 기반으로 YS 온건부서 합쳐진 연합체예요. 예. 그 연합체가 똘똘 뭉친 게 92년 대선의 우리가 남이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대선을 이겨왔어요. 근데 지난 대선 빼고 보수 정당의 대선 두 번 졌거든요. 예. DJ한테 한 번 지고 노무현 당시에 대통령한테 지고 그렇죠. 두 번 질 때마다 어디가 흔들렸냐? 충청도 아닙니다. 부산이에요. 어. DJ가 당선돼서 이인재 씨가 나와가지고 부산표를 가져갔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부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산이 흔들렸어요. PK가 흔들렸을 때는 저 보수 정당이 승리를 못했어요 대선에서. 오. 그걸 현 집권 세력은 누구보다 잘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고 부산 가서 처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성대모사 부산에 야도의 성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도. 예. 옛날에 삼당 합당 이전에 부산에 강한 야성을 찾게 하겠다. 아하.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현 집권 세력에게. 그렇죠. 일단은 뭐 부마 항쟁의 또 그렇죠. 상징적인 도시기도 하고요. 부산이 야성을 가져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표만 가져올 수 있다면 대선 무난합니다. 그럼 그런 탄탄한 지역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부산 출신 누구 있어요? 조국 수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예. 조국 좋아요. 수석이 내년 대선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냥. 잠깐 총선과 대선 네. 전략에 가장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인물이 조국 전 민정수석. 그걸 아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결사항전하는 거죠. 아하. 요거는 이제 또 현근택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절한 순서를 따르고 있는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게 민정수석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간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 그토록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렇게 찾는 걸까요? 순서대로 쭉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뭐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우리 사실은 권재진 전 이제 민정수석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출신이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말하는데 조국 수석이 가는 게 만약에 지금 얘기처럼 적폐 대 반적폐 아니면 개혁 대 반개혁 세력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뭔가 이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갔을 때 어떤 수사를 지휘하거나 뭔가 새로운 수사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예.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입법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깨지면서 패스트트랙이 예.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좀 애매해진 부분이 그렇죠. 없잖아요. 입법화가 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들 인정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는 당연히 그걸 입법화하고 어쨌든 입법화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행령도 만들고 시행 규칙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과정상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DJ 정부 때부터 쭉 이제 검경 수사권 얘기가 나왔는데 검경 수사권 나오면 국민들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법개혁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이 총선에서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거는 약간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관심 총선을 없어요.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죄안 짓고 사는 게 중요하지. 뉴스에는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 총선과 어쨌든 총선 과정에서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반 국민들은 검경 예. 수사권 제도 조정이나 아니면 선거제도에 공수처.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요.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랑 연동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 그래요. 지지자들이 많은 거고 반대 야권 지지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개별 사안을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나오는 결과들은 오케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러면은 조국 수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선에 내보내고 나중에 대권까지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아까도 뭐 김태현 변호사 저는 인정했듯이 총선 아니고 바로 대선. 바로 대선 그럴 수도 저는 제 있는데 생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인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만든다. 이게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수석 문재인을 어찌 보면 이제 정치로 픽업한 것처럼 예. 어쨌든 그런 구도가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뭐 민정수석 시키고 장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후보를 키우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조국 수석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저는 SNS에 그렇게 안 쓸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치가 앞으로 본인이 할 생각이 있다 그거 그러면. 완전히 저랑 반대인데. 저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치를 SNS 한다고 가, 보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말이 맞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 로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이 계속 어쨌든 밟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정치는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문재인 물론 이제 본인의 성격 탓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하고 뭐 이럴 때에도 이렇게 SNS에 본인의 의견을 막 표명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상황이 돼서 어쨌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이러니까 당 대표도 되고 한 건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했다가 바로 대권을 잡을 수 있느냐? 우리 당이 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권 후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법무부 장관 했다가 바로 대권 후보 할 정도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조국 수석이 다른 것보다도 법무부 장관 하기에는 자질이 두 가지 부족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뭐냐면은 본인이 어쨌든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취향에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맞다는 걸로. 그러니까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맞다. 네, 그 말은 장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나중에 본인이 이제 좀 이상하니까 자기는 그런 취지를 말 안 했다고 나중에 이제 부인을 했는데 예. 사실 그것부터가 저는 이제 안타깝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저는 이분이 SNS를 많이 하는 거는 전혀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궁금한 거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자기가 예측하고서 하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예측 무슨 말이냐면은 하고, 사실 인사를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한 건데 예를 들어 그분의 태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민정수석으로서 SNS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예. 정치적 발언도 하기 시작한 거. 그리고 갑자기 이제 자기는 행정부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 이건 어느 정도 인사에 자신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인사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위가 살아 있으려면은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인사가 예측 가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이 안 서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약간 이상한 메시지들이 노출된 게 조국 수석의 좀 문제였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분 예. SNS 하는 거 저는 하나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SNS 잘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 정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도 툭툭 하나씩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전 대표도 여전히 그분은 뭐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도 잘해요 SNS. 그럼요. 네. 그런데 저는 조국 수석의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뭐냐면은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댓글창을 닫아놨다는 겁니다. 예, 그분 친구들만 댓글 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 가보면은 그분이 SNS 하는 방식을 보면은 뭐 하나 그냥 뜬금포로 이상한 사자성 같은 거 하나 올리면은 밑에가 찬양 댓글도 쭉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언론에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들의 가감없는 여론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또 호의적이지만 않은 여론인데 네. 그분 SNS 가보면은 댓글 닫아놨기 때문에 친구들만 달아요. 근데 그런 걸 즐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저는 말만 들으려 한다. 굉장히 안 좋은 자세다. 그러니까 그게 요식행위성 소통인데 저는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의원께서? 한국당이 어쨌든 네.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네. 뭐 먼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산호맹 경력과 관련해서는 뭐 대대적인 공세를 하겠다. 뭐 그게 거의 이제 자유한국당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는 게 뭐냐면요. 선전포고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걸 듣는 우선 산호맹이 뭔지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는 음. 분들 알겠지만 산호맹이 뭔 줄 알고 싫어할 분들이면 이미 싫어해요. 조국 수석.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된다. 댓글창 닫아놨다.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조국 수석이 이번에 뭐 대일 전쟁 국면에서 많은 말을 쏟아내다가 예. 많은 국민들한테 노출한 이미지가 뭐냐면은 야 이거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네? 라는 이미지예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이제 뭐 자기가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요하잖아요. 애국과 이적의 이분법을 본인이 정의합니다. 법적인 개념들도 계속 들이밀면서 이것은 옳고 그름인데 내가 하는 말이 맞아라는 취지로 가고 최근에 뭡니까? 안가주망의 변증법. 그러니까 안가주망 이런 거 이거 뭡니까 이게 사실 영어로 하면 더 쉬운 단어인데 괜히 프랑스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러면 한마디로 꼰대스럽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게 예. 과연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무직 당직자, 정무직 공직자의 그 자세가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낸 것인데 뭐 과거 이력을 삼아서 산호맹이 어쨌니 사학재단이 어쨌니 또 이렇게 가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근데 예. 알고 이 판단을 끝낸 사안인데 이걸 물고 넘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보면 뭐 서해맹산이니 뭐 이런 것도 한 것도 있잖아요. 예. 저도 몰라요. 저도 서해맹산이 뭔지 몰라 처음으로 이걸 봐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선조가 의주로 들고 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 결의를 다지는 거라는데 그럼 이걸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선조가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랑 대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자 쓰려고 하는 이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약간 SNS 열심히 하면 댓글창 닫아놓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가 신년 되면은 교수 신문에서 예. 그 올해의 사자성어 이런 거 발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 어디서 들어보도 못한 뭐 그런 사자성어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 들었어요. 아, 덕분에 공부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공부하자 저 찾아보고 세상에 살면서 찾아보잖아요. 서해맹산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으니까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찾아보잖아요. 다. 육참골단 아니, 근데 육참골단 저는 그 말이 그런 걸 쓰면서 육참골단은 국민을 그렇게 어려운 사자성어는 아니죠. 골단은 안 어제도 말했죠. 그래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쓰면서 국민에게 교조적인 좋아요. 자세를 보인다는 아니, 것 그럼 자체가 결격사유예요. 교조적인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산호맹 얘기는 사실은 한국 땅에서 안 꺼내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건 물어볼 수 있어요. 어, 현재 그 입장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엔 그거를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요 산호맹 산호맹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짧게만 좀 네, 드릴게요. 저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왜냐면 음. 당시의 사건을 보면 산호맹이 어쨌든 반국가 당시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조국 수석이 주범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1심에서 구속 기소는 됐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예. 당시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 캐나다 가시는 백태훈 교수 나중에 전향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 주범이었잖아요. 백태훈 교수 정도 됐는데 전향하지 않았다. 뭐 그러면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완전 주범은 아니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뭐, 사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조국 수석이 뭐 당시엔 그랬는데 네. 뭐 당시엔 뭐 안딱 미안하다 어쨌든 뭐 내가 뭐 어쩌 유죄니까 당시에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유효타는 다 안 공격할 된다. 포인트는 아. 없을 것 같아요. 최고 그러면 유효타는 또 하나 요 얘기 얘기가 맞아 드릴게요. 얘기가 예. 사실 댓글창을 친구만 쓰기 닫아놨다. 그기는 사실 저도 최근에 그거 알았어요. 예. 왜냐면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길래 봤더니 댓글 쓰기가 친구만 돼 있더라. 오픈돼 있더라고 전부. 근데 요거는 좀 그거를 궁금하네요.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님은 댓글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친구로 돼 있는 것 같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써져요? 근데 댓글? 써져요. 예. 아,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친구시구나. 5천 명 예, 제한 있는 친구시구나. 거니까 예, 예전부터 친구시구나. 뭐 페이스북 친구 돼 있던 건데 그건 크게 중요한 얘기 예, 아닌데 예, 예. 그거를 중요하죠. 5천 명 안에 들으냐 못 들으냐. 아니 그분이 뭐 5천 명 안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오. 근데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거기는 우리 이준석 최고처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 왜냐면 친구만 쓸 수 있는지 모두 쓸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분 트위터도 하는데 네. 트위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제한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친구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오픈해놨냐 가지고 1번은 제가 보기에 그 기능 자체를 모를 가능성도 있다. 근데 2번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제가 보기에 뭐 거꾸로죠. 소통하고 원래는 다 열려 있는데 능동적으로 그 기능을 알고 닫아놓은 거죠. 그래요? 저도 보니까 오픈돼 있더라고. 원래 다 열려 나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국 수석이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약간 소통의 궤가 다른 것이 트위터는 이제 140자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약간 달라요. 페이스북이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긴 글 계속 쓰고 요즘 특히 긴 글 많이 올라오고 법리적 있죠. 해석을 네. 달고 무슨 서해맹산이니 뭐 이런 거 하고 죽창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달라요 궤가. 그런데 여기는 페이스북은 댓글로서 소통이 활발하고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가계정이 아니라 보통 이제 트위터는 달걀이라 그러죠. 계란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페이스북은 적어도 자신의 이력을 기재하고 자기 사진을 올리고 이런 분들이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긴 글을 주고받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 니는 다 이거 들어. 나는 너희와 뭐 굳이 답글을 나누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SNS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 못 알아듣고 아무래도 있어요. 안 해가지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어요? 못 바라보는 알아듣고 시선이 너무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SNS라는 부분은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젊은 분들 가운데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모습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댓글 닫아놓는 걸 좋아해요? 댓글 말고 이제 올리시는 내용들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뭐 친구들이니까 더 좋아하겠죠 뭐.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어쨌든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요 얘기 듣고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369에서 그런 얘기하셨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의 양날의 칼이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예상은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네. 임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현재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자한당 국회의원들도 아무리 뭐 해도 무슨 현행범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냥 임명할 네. 거라고. 저도 그렇다면은 조국 인사청문 보고서 불채택 앤 임명. 그렇게 가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예, 아마도.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지? 조국 지금 이제는 장관 후보자가 이제 되셨죠. 예. 장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그래도 돼요. 뭐 된 거 이미. 예, 그 네. 어떻게 공식 보세요? 용어로 공식 용어 네. 후보자. 예. 양날의 칼이라고 보십니까?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양날의 칼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는 네. 장관 되면은 대통령에게는 잘 드는 칼인 거고
잘 드는 칼. 잘 되는 칼.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관계, 애매모호한 그 관계. 예.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은 조금 수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번에 인사를 봐도 예. 검찰 인사를 봐도 조국 윤석열 총장의 발톱은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발톱 표현 좀 그런가? 근데 정권 임기 말이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4년차까지 하잖아요. 윤석열 총장 2년이니까. 예. 그때 되면 윤석열 총장이랑 조국 수석의 어떤 이 충돌은 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어찌됐든 검찰 개혁,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싶어. 왜냐하면 예전에 책임 거도 그런 얘기한 적 있다면서요. 말 안 들으면 인사권도 자르면 된다고. 그건 맞죠. 그런 얘기가 아마 책에 있든지 어디 저는 글을 지금 확인하지 쓰는지, 못한 내용이어서. 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좀 보도가 돼 있던데 제가 뭐 조국 수석 책을 다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검찰을 좀 장악하려고 할 거고 인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검사는 검사입니다. 예. 특수부 검사는 그냥 칼잡이에요. 일단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그건 양날의 보고, 검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리고 거죠. 이제 조국 예. 수석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래서 잘 되는 칼로서 윤석열 총장은 제어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은 제어가 될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윤석열 총장의 임기 2년 남았잖아요, 말에. 그게 대통령 그러면 4년차, 5년차 시작할 때, 4년 말차, 5년차 시작할 때거든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5년 단임제 정권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또 재밌는 네. 그 기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네. 구원 투수로 네. 또 그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때에 이어서 김진태 의원을 이번에 이제 그 구원 투수로 지금 올려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청문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하셨더라고요. 보기에는 1년 뭐 서울법대 후배로 내가 잘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그쵸.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삼진아웃 당하셨는데 이번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번트 정도 하면 다행이다라고. 번트 정도 하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거기서 사실은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조금 반박하고 싶은데 사실은 현재 국면이 지난번에 그런 어떤 권력과 검찰과의 예를 들어서 권력이 말게 가면 검찰이 어쨌든 뭐 본인들의 뭐 내수색을 드러낸다 이러면서 이제 그 현 정부를 수사하기 시작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패턴처럼 되어 왔는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뭐가 가장 핵심이냐면 검찰의 핵심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예. 공수처라는 건 특수 수사를 어찌 보면 특검을 상시적으로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비슷하죠. 검경 수사권이라는 거는 수사의 반은 거의 떼가는 거예요. 예, 검찰이 경찰 쪽으로. 그렇죠. 예. 이게 어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쭉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인정해요. 근데 지금 얘기처럼 권력이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검찰이 본인들의 어쨌든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맞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조국 후보자가 맞설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제도 레임덕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보지만 이런 제도상의 어떤 대립은 생길 수 있지만 권력의 어떤 그런 레임덕 때문에 긴장 관계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현 정부가 공수처를 그토록 원하는 거에는 저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또 하나의 보는 게 대통령 직할 부대를 만들고 싶다는. 뭐 이상한 논리를 또 거기다 이거는 정말 그 이견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셔서. 최근 들어와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논리가 성립할지 몰라요. 근데 이 공수처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은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공수처 얘기도 사실은 처음에 입법안 나온 건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나중에 뭘 위해서 만든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친위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그렇죠. 없다. 왜냐하면 제도를 바꾸고 싶은 것이지 예. 이게 어쨌든 뭐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거를 뭐 좌우하고 싶거나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준석 위원 짧게 좀 정리 요 안건에 대해서. 저는 좀.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지금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법개혁에 있어 그분이 뭐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예. 대중적으로 그분은 그냥 비트코인 아저씨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연가 검사가 비트코인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사실 법무부가 가진 가장 큰 권한 그 산하기관 중에서 검찰 빼놓고 다른 건 뭐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 뭐 출입국관리소가 권력기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검찰을 다룬 데 있어가지고 박상기 장관은 그만큼 본인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검찰 조직을 경험해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예. 근데 조국 수석도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할 의지는 있겠지만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섣부르게 조국 수석이
이제 학자적 관점에서나 아니면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소원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조직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 부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둘이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다. 아, 예. 그래서 뭐 조국 수석이 뭐 비트코인 아저씨 같은 느낌이 되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검찰 장악력이 세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안 맞아 그냥.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예. 야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세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워요. 예, 뭐 후끈후끈합니다.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여기 이거는 네. 제 탓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PD가 무능한 네. 탓입니다. 이건 공조실에 더워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심지어 안에 조절 기어 있나 본데. 방금 틀었답니다. 예. 직원들이 퇴근해서 그런 거 아닌가? 사실 뭐 이제 원래 우리 약속한 어, 것보다 어, 지금 어, 한 개가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이준석 예. 위원께서 들고 오신 제시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 예. 한 시간이 거의 흘렀고요.